자, 보시면서 들으세요. 파이널 스텝 65번 문제에 대한 요 색칠된 부분의 최소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거였고, 이 넓이는 일단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렇게 XX,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까지는 설명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60도의 2배인 삼각형 AQR의 넓이는 60도의 2배인 120도를 이용하는 공식이 나올 건데, 그 120도라는 것 자체가 AQ와 AP와 AR이 서로 같은 변이기 때문에 2분의 1 오니 AP의 제곱 사인 120도라고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 하나만 제가 따서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따서 옆으로 그릴게요. 자, 지금 이 A, B, C라고 하는 이 변의 길이가 여기가 4라고 나와 있고 5라고 나와 있고 60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AP의 최단선, 그러니까 제일 짧은 길이,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제일 짧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수직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BC의 길이가 필요해요. 맞죠? 그럼 그 BC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보조선 이용하면, 그죠? 요 길이가 얼마지? 2고, 요 길이가 2루트 3이죠. 그럼 남은 길이 3이니까 이 BC의 길이는 루트 21 나오나요? 그러면 이 BC의 길이를 루트 21이라고 할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루트 21 곱하기 AP의 절반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일 거다. 넓이를 이용한 공식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는 사인 넓이 공식 이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넓이 이용하신다면 지금 사인 60도가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7 루트 7 분의 10 얘가 AP 되나요? 맞아요? 한번 천천히 다시 A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5 루트 3이 나올 거고, 그러면 AP의 길이는 루트 21분의 10 루트 3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7분의 10이라고 나올 겁니다. 즉 AP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7분의 100일 거고, 그 7분의 100이라는 거에다가 2분의 1 사인 120도 곱해 주신다면 답은 2번 나오겠네요. 네. 코사인 공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코사인 공식이라는 게 뭔지 알려드리면 너네들이 싫어하겠죠? 안 할게요. 이 정도로 할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65번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여기서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구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식을 구해서 AP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 AP의 최단거리, 즉 수직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 단계가 많이 복잡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하실 수 있는 선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네. 저번에 수업할 때 제가 아마 이 65번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BC 길이가 뭐지?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자, 저번 숙제가 무엇이었나요? 식 쓰기 싫어. 자. 간단히 하래요. A-B에 B-C 분의 AC인가요? BC군요. A-C군요. BC. B-C 곱하기 B-A 분의 CA. C-A 곱하기 C-B 분의 AB. 일단은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게 이게 이제 2-2번인데요.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통분해서 정리하는 거. 두 번째는 혹시 부분 분수는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분 분수는 식이 이쁘지 않아요. 식이 더 더러워지죠. 자, 그러면 기준을 하나를 잡자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AB랑 BA, AC랑 CA, BC와 CB라는 식으로 순서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ABC 형태의 순환식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줍니다. 즉 C-A 곱하기 A-B 분의 -BC로 분모의 인수를, 형태를 먼저 맞추는 걸로 시작하자고요. B-C에 CA, -CA. 그 다음, 어디냐? B-C 곱하기 C-A 분의 -AB로.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A-B 곱하기 B-C 곱하기 C-A 분의 어머나 -BC 곱하기 B-C -CA 곱하기 C-A -AB 곱하기 A-B 라는 애를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차적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많이 했었잖아요.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시면 되죠.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합시다. 난 A가 좋아 보여요? A로 갈게요. A 같은 경우에는 A 제곱의 뭐니? 그러니까 분자만 따로 볼게요. 분자만 따로. C-B 맞아요? 그냥 양수 앞에다 쓰면 이거 두 개 곱하니까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B죠. C-BA 제곱. 그 다음 1차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A를 곱하는 건데, 자, C 앞에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A라고 꺼내고요. 그 다음 자기 앞에 있는 BC 곱하기 B 마이너스 C는 모양을 바꿔주시면 C 마이너스 A라고 모양을 바꾸시면 되겠네요. C 마이너스 B로 바꿔야죠. 갑자기 A가 왜 튀어나와요? 미쳤나봐요. 요렇게. 그럼 공통인수? C 마이너스 B로 묶고 A제곱 마이너스 C 더하기 BA 플러스 BC죠. 그러니까 C 마이너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C가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과 모양을 똑같이 맞춰준다면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F5에 영향 주지 않을 것 같네요. 분자랑 분모 서로 똑같아졌으니까 답은 1 나오겠죠.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요.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이런 걸 보면 간단히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통분이 가장 최선. 그럼 통분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 이제 수상을 2바퀴, 3바퀴 정도 돌리셨다면 이 정도쯤이야. 하셔야 해요. 9-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9-1번을 푸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사실 3학년 1학기 과정에 무리수의 심화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일단 15분의 49라고 하는 애를 대분수로 바꿔봐요. 3 더하기 15분의 4요? 그럼 이걸 역수로 바꿔봐요. 3 더하기 4분의 15분의 1이죠? 그럼 얘를 다시 대분수로 바꿔봐요. 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신다면 그러면 3 더하기 4분의 3이죠? 또 뒤집죠? 3분의 4로. 그럼 1 더하기 3분의 1. 요거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뭐도 가능하냐면 루트 2라는 애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잠깐만, 1 더하기 1인가요? 1 더하기가 맞나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플러스 1, 루트 플러스 1이니까 2 더하기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루트 2라는 값이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은 1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라서 이 값을 1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분의 1라는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분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팁? 깜마시로 뭐예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소수 부분을 역수 취하고 역수 취하고 역수 취하고 해서 분수 형태로 계속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9-1번,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9-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대분수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대분수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대분수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15-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번. 값이 1이네요.
B분의 A가 C분의 B일 때 A 더하기 2B 곱하기 B-C 분의 A-B 곱하기 B 더하기 2C를 구하래요. 이거 그냥 K 이용하면 돼요. A를 K로 두고 A를 K로 두고 A를 K로 두고 A- A를 2K라고 하면 C는 4K가 되니까 2K가 확실해요? 3K는 안 되나요? 그렇게 1, 3, 3, 9 그냥 B분의 A라는 애를 K로 바꾸면 A 대신에 B의 상수 B 대신에 B의 상수 즉 A 대신에 B의 쌍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요. B에다가 CK를 대입하시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써먹을 건 이것만 쓰죠. C로 정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바꿔주시면 CK 제곱 더하기 2CK 곱하기 CK-C 분의 CK 제곱 마이너스 CK 곱하기 CK 더하기 2C. 그래서 앞에서 꺼낼 거 꺼내주신다면 얘는 CK 여기서 C제곱으로 뽑아주면 K 더하기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찬가지로 CK랑 C제곱 K 꺼내주시면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최종적으로는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풀이는 더 있을까요? 전개했어요? 전개했대요. 자, 전개해 보실까요? AB 2B제곱 AC 2BC AB B제곱 2AC 2BC 근데 문제에서 방금 전에 제가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웬만하면 비례상수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죠. AC는 B제곱이다 라고 식을 바꿔 보신다면 AC는 B제곱이다. 그러면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C 분의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C 이 정도로 정리가 돼서 답은 1 나오겠네요. 15-1번이었습니다. 내가 그 비례식에서 설명 하나를 빼먹고 갔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알고 전에 없지? 이게 여기 나오는 식이 아닌가? 그거를 이거 하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책에 있는 거에서 급하게 수업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뭔가를 놓쳤는데 그 뭔가 놓쳤다라고 하는 게 제가 왜 여기 내용이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을 못했는데요. 그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고 나서 18-1번 아하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수상을 특히나 나랑 같이 수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얘기를 썼냐면 연립 방정식을 풀 때에 있어서 문자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필요하다. 문자의 개수가 하나씩 소거할 때 그 식을 조합해서 하나씩 사라지고 새로운 식의 개수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문자가 3개면 식은 3개 이상, 문자가 2개면 식은 2개 이상이 필요한데 만약에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다면 이거는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관계식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문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z라는 값이 0이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6z라는 값이 0이라고 한다면 자,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찾아야 돼? 관계식을 찾아주셔야 돼요. 어떤 문자로 정리하실까요? 넌 y로 했어요? 뭐 상관없어요. 저는 x로 갈게요. 이거 그냥 더하시면 3x 플러스 3z가 0이라서 z 대신에 마이너스 x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x 쓸 수 있겠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끝. 그래서 18-1번 같은 경우는 그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번 비례식 활용, 활용 문제를 질문한 거구나. 뭔 말인지 모를 때, 눈에 잘 안 들어올 때는 제가 뭐 하라고 얘기했었나요? 표를 채워보라고 얘기했었어요. 19-1번부터 해볼게요. 1학년과 2학년으로 구성된 어느 고등학교의 연극부에서 1학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 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 1학년, 2학년, 연극부의 전체. 그래서 그 전체, 여기 전체와 이쪽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채워봅시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는 1대 2라고 하고요. 2학년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는 1대 5라고 하고 연극부 전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는 4대 11이라고 한답니다. 이 고등학교 연극부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1학년 학생 수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요. 자,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학년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A와 2A, 2학년이라고 하는 걸 B와 5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대 2A 더하기 5B가 4대 11 나오죠. 그럼 전체 토탈 학년 수는 3A와 6B거든요. 그럼 이 전체 학생 수는 3A 더하기 6B가 될 거고 지금 뭐에 대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1학년 학생 수의 B를 구하라고 했으니 3A 더하기 6B 분의 3A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즉 문자가 2개니까 뭘 구해서 관계식을 찾아서 거기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냐? 8A 20B 가 11A 11B 9B 3A A 대신에 3B 쓸 수 있어요. 얘는 A 더하기 2B분의 A인데 A 대신에 3B 쓸 수 있어요. 끝.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네요. 이게 핵심이죠.
다음 19-2번도 한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중 안경을 낀 학생들의 남녀 구성비는 2대1,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들의 남녀 구성비는 4대3이고 전체 학생의 남녀 구성비가 5대3일 때 안경을 낀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수가 PQ라고 한다면 P 대 Q. 뭐 하라고요? 예, 완전 똑같은 식이 되겠죠. 확인되니? 이거 학과 해볼래? 해볼래? 할까? 해줘? 괜찮아? 그 몇 대 몇이라고 나오는 거에서 제가 그거 니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갖고 되게 막막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제발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비례 상수로 표현해서 그 각각의 값을 임의의 문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그 비례식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내가 이게 왜 설명을 안 했지라고 넘어갔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B분의 A가 D분의 C라고 할 때 이면 여기 알고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빼먹었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생겨먹은 애가 되게 신기해서 알려드려요. 뭐냐면 B분의 A 더하기 B는 D분의 C 더하기 D거든요. 그리고 B분의 A-B는 D분의 C-D예요. 그래서 A-B 분의 A 플러스 B는 C-D 분의 C 플러스 D가 성립하거든요. 이해돼요?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설명. 1 더하고 1 뺀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너 몰랐는데. 뭘 해든 거야? 이렇게 나눠서. 그죠? 네.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여기가 되게 뜬금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좀 헷갈리려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헤드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와요? 아, 제가 거길 스킵하고 넘어갔군요. 엄마나. 그렇군요. 그렇구나. 됐을까요? 이게 몇 페이지예요? 그거 몇 페이지? 150쪽 그 알구전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놓친 거였어요. 알구전 150페이지 내용에 요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써먹을 때는 없습니다. 써먹을 때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험해. 나 오늘도 힘든 토요일이에요. 저 오늘 그 영상이 밀렸더라고요. 특강 하고 있어가지고 특강 영상까지 올려야 돼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작업을 하다가 잠깐 졸았거든. 그리고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딴짓도 열심히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마무리를 지었더니 6시 반인 거야. 그러면서 1시간이라도 자야지 이러고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네? 유튜브 1시간 동안 보다가 일어났어. 그래서 오늘 진짜 정말
뭐 그러니까 우린 힘내서 무리함수까지 가보자. 제가 오늘 무리함수 끝낸다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비례식이라고 나와 있던 것 중에서 제일 내가 수하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었다. 그 둘 중에서 하나가 산술기하, 두 번째가 부분문수. 요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수하에서 챙겨가야지만 수원이 좀 할만해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킵하고 그 다음에 가비에리 같은 경우 혹은 비례식과 관련해서는 요새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공구 개정 때까지는 가비에리라는 게 교과 과정에서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2015 개정에서는 가비에리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저 식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시중 교재를 혹시라도 수하를 풀어보신다면 저 비례식과의 성질을 이용한 어떤 뭐 이런 걸로 해서 가비엘이라는 게 간단하게 써먹을 수도 있는 게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가비엘이라고 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졌어요. 그만큼 비중이 줄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비례상수. 포인트는 항상 비례상수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다음, 유리함수 중에서도 내가 뭘 기준으로?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는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 대하여 이제 평행이동까지 말씀드렸었죠. 이 그래프의 모양은 한 쌍의 매끄러운 직각 쌍곡선 형태로 점근선이 x축과 y축을 해당되는, 그리고 이제 k의 값이 양수면 1사분면 3사분면, 그리고 k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2사분면 4사분면, 요렇게 한 쌍의 매끄러운 쌍곡선, 나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 저 직각 쌍곡선을 볼 때마다 꼭 의자에 앉기 직전 엉덩이 모양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좀 들어서 미안해요. 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겼지. 나만 이상해? 나만 그래? 난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엉덩이 같은데. 그래서 K의 값이 크면 클수록 엉덩이에 힘주고 있는 거지. 저 1학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요? 뭐야? 저 1학년, 저 반비례 그래프 나올 때 진짜 실제로 1학년들한테 진짜로 하는 멘트가 이래요. K 값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힘이 크니. 네. 자, 닥치고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혼내지 마. 뭐라 하지 마. 그런 눈도 쳐다보지 마. 눈에 힘 풀어. 자. y는 x p분의 k 플러스 q. 점근선이 x축, y축이었던 애를 x는 p라는 직선과 x는 q라는 직선으로 옮겨준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결국엔 k라는 애가 뭘 결정해요? 얘는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 다항함수에서 얘기했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K는 이제 모양 1사분면 3사분면, 즉 오른쪽 위, 왼쪽 아래, 혹은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이렇게 되는 NG. 그리고 니네 이제 생각난다. 얼마만큼 띄어져 있는지. 니네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한다. 생각날 거야. 내가 저주해줄게. 가서 엉덩이만 생각난다. 엉덩이. 자, 모양. 엉덩이 모양. 네. 자, 알았어. 그만할게. 2절에 3절에 넘어가면 뇌절이라고 하죠. 네.
근데 뇌절도 계속하면은 극한의 뇌절은 또 재밌던데 어떻게 한번 끝까지 그만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다라고 했고 그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그 몇 콤마면 p, q라는 점에 대하여 점대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y는 v마 x-p 플러스 q라는 두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그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그 점근선이라는 멘트와 대칭 축들 그리고 대칭의 중심, 그 중심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형도 있겠다, 그죠?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통분해서 그냥 써놓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식을 쓸 때 y 이게 왜 안 맞냐?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a가 위인가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찾아보죠.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c분의 d라는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 값이 점근선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사실 얘를 통분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에 이거 x 플러스 2분의 뭐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거 보면 4 빼기 1로 바꿔서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꿔 썼잖아요. 똑같이 생각한다면 결국엔 몫이 되는 애는 누구야? 개수 b가 되는 거죠. 그럼 뒤에는 상수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맞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근선 y는 개수 b 뭐분의 뭐라고? c분의 a가 이제 점근선 y는 c분의 a라는 점근선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점근선 그래 찾았어. 찾는 방법 알았어. 근데 지금 뭘 몰라? K를 몰라. 얘가 모양을 결정하는 앤데. 그러면 그 K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면 분자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면 K가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자, cx 플러스 d라는 애를 뭐라 할까요? a로 묶었을 때, c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c분의 d가 되죠. 그러면 a로 묶었을 때도 x 플러스 c분의 d가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쩌리값 마이너스 c분의 ad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변형해주면 cx 곱하기 x 더하기 c분의 d 분의
마이너스 C분의 AD 더하기 B가 나올 거고 플러스 C분의 A라고 나올 겁니다. 요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요, 표준형에서 X의 개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C로 나눠주셔야 돼요. C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결국엔 K 값이라는 거는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K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호잖아요. 그럼 이 부호 같은 경우에는 C를 곱하든 말든 상관없이 부호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6번. 그리고 사실은 그 K의 값을 구하지 않아도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만한 건 축과의 교점. 즉, Y절편은 X에 얼마를 대입하면? X에 얼마를 대입하면 Y절편이야? 0. 즉, 만만한 건 X에다 0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16번에 있는 문제를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C라는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한번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Y는 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점근선부터 구해보죠. 뭐 하라고요?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Y라는 값은 3이라는 점근선을 가진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놓고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싹 그려볼게요. 그럼 X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선과 Y라는 값이 3이라고 하는 이 점근선을 가지는데요. 이제 X에다 0 집어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X에다 0 집어넣어보세요. 4 나오죠? 0,4를 지나죠? 어디요? 여기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칭인 거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Y좌편 구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에서 얘를 먼저 뭐로 바꿔주셔야 됩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신다면 Y는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 이런 모양이 돼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Y는 3 그리고 K는 1 그러니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요 값을 기억한다면 점근선 바로 구하시고 그 다음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의 방향 예측해 주시면 되는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쉬었다가 1시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